강동웅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자, 여러분 3주차 새로운 또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는 거죠. 이번 사례도 사실은 저번 달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 먹튀안의 얘기였어요. 먹튀안에 또 아마 거울상 같은데요. 반대되는 케이스를 백 선생님이 준비한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례는 제목이 바람 빠진 남편. 네네. 네, 바람난 남편은 참 많죠. 바람난 남편도 있죠, 그죠? 근데 네. 바람난 남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람 빠진 남편.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이게 이 여성분이 보내주신 거라서 네. 제가 한번 네네. 내용을 오늘은 예. 네, 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실감이 나겠죠? 네. 자,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갓 50을 넘긴 기혼 여성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려봅니다.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해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집에는 우리 부부와 반려견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 됐고, 20년이 넘었고, 이제 아들, 딸이 다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대학 진학하고 뭐 취직하고 이래서 다 독립을 아직 결혼한 것 같진 않고 그죠? 20대 네. 초반 같으니까. 요즘에는 미혼에 이제 뭐 그 자녀들도 어지간하면 집을 좀 빨리빨리 떠나는 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숙사를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단둘이 남았는데 이제 반려견이 같이 살고 있는 네, 전형적인 우리 50대 갱년기 뭐 커플의 모습이네요. 자, 요즘 제 스트레스의 근원은 남편입니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 이후 최근까지 남편은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지기 싫어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잘해서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고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는 진짜 완벽한 남편이네요. 네. 그런데 4, 5년 전부터 남편이 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꼭 바람 빠진 풍선 같다고 할까요? 사람이 축 처져서 의욕도 기운도 없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금방 코 골고 잠을 잡니다. 방에 가서 자라고 하면 자기 안 잔다고 버럭하고 절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들고 방에서 자라면 안 잔다고 똥꼬집 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네요. 아, 네. 저도 50대 중반이라서 약간 소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들어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우리 예전 우리 스승님 그 골드스틴 박사님도 그 왜 우리 집에 같이 놀러 갔을 때 딱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수가 골드스틴 박사님의 와이프가 똑같은 소리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소파에서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가서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자기 안 잔다고 계속 소파에서 자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는 나는 4시간밖에 안 자 하고 막 자랑한다고 소파에서 다 잔다고. 네. 자,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남편분이 이전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인데 그게 원래는 열정적이고 막 되게 액티브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바람이 푹 빠진 풍선처럼 너무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러시는데 자, 우리 아내분도 지금 갓 50을 넘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갱년기라 이제 갱년기 나이가 됐죠? 네, 갱년기라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기분도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힘들다 매일 앓는 소리를 하니 듣는 저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여성도 분명히 여성 갱년기가 오히려 남성의 갱년기보다 좀 뚜렷하잖아요. 여성 갱년기는 이제 배경이라고 그러죠. 생리가 끝나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여러 증상이 나타나니까 좀 뚜렷한데 남자는 이제 딱 뚜렷하게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가 없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얘기했던 남편들의 내용이 상당히 갱년기를 표현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더 얘기가 있죠, 그죠?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남편의 이야기네요. 한때는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더니 이제는 그것도 재미없다고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아마 같이 등산이나 산책 가자고 하면 기운이 없어서 못 간다고 요지부동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그 소파에 참 오래 누워 계시네요. 주말 내내 TV와 스마트폰에 의미 없는 숏폼들만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전문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이전엔 성생활에도 적극적이더니 요즘은 침대에서 강아지 안고 철벽 방어를 합니다. 네, 간혹가다 마지못해 관계를 해도 거기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이 없고. 얘기였군요. 네, 그러니까 앞에 바람 빠진 것도 있는데 네, 흔히 이렇게 제가 페니스를 물풍선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물풍선, 피풍선이죠. 네, 혈액풍선인데 이제 거기도 좀 시들시들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 빠진 남편이란 뜻이 중의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푹 빠져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는 그런 남편의 이제 어떤 모습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 성기능 자체도 이 바람이 빠졌다. 네, 이 강직도도 떨어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힘이 없고 유지가 잘 안 되고 저도 힘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내분도 힘이 빠진다. 이게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게 왜 켜졌나요? 네. 네. 자, 남들은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간다, 운동을 한다, 제2의 신혼이라는데 우리 남편은 바람 다 빠진 풍선이 되어 소파에만 찰싹 붙어 있습니다. 남편은 고지혈증과 당뇨로 약을 먹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조절되고 있는데 저렇게 운동도 안 하고 팔 다니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서 건강도 걱정입니다. 뭐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뭐 40대쯤부터 요즘에 다들 하도 잘 먹어가지고 네네. 고지혈증 뭐 당뇨 정도는 뭐 성인병 3종 세트 중에 하나로 뭐 관리만 네. 잘하면 초기에 그렇죠. 약 있으면, 드시고 잘 조절되고 있으면 뭐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해서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은데 이분은 지금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게 남성 갱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 근육이 빠지고 이 복부 비만이 좀 심한 상태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주변에는 아직도 팔팔한 60대, 70대도 많던데 우리 남편은 50대 중반에 왜 저렇게 기운이 없는 건가요? 남편의 장점이던 열정과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간 건지. 앞으로 남편은 내내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네, 저도 힘든데 남편 보면 더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에 우리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저도 중년의 나이인데 이런 이제 실제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소프트랜드, 우리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좀 이분처럼 급격하게 내려와서 전혀 무반응인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빨리 추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조금 막는 방법도 좀 있을 거고 또 이런 스타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뭐 우리 게시판에 이제 아이스라떼 님이 이미 벌써 이제 저희가 얘기 저희도 시작하긴 했는데 남성 갱년기네요. 울 남편 이야기 하면서 저도 안 우는 한국 드라마 보고 눈물을 글썽. 그리고 똑같이 왜 맨날 무기력할까요? 소파에 누워 있으면 꼴 보기 싫고 싸돌아 다녀도 꼴 보기 싫고. 양쪽 다네요. 네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남성 갱년기가 있을 때 실제로 팍 쳐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밖으로 방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이 갱년기 때 이제 본인 앞에서는 처져 보이고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집에만 누워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밖을 돌아다니는데 이때 외도율이 굉장히 그렇죠. 남성 갱년기가 또 참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집에 와서는 소파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소파에 찰싹 붙어 계시는데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갑자기 허풍.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들어가서 뭐 이제 뭔가 다른 뭐 여성이나 이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또 과도하게 또
이 뭔가 이제 좀 오버해서 뭔가를 대인관계에 찾으려는 적극적이거나 이제 좀 유의적인 만남을 예. 자꾸 추구하거나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외도의 위험 시기가 되죠. 네. 네. 그 아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한 일종인데 노화의 핵심이 바로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남성 갱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편인데 이런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제일 기본적으로 뭐 힘없이 누워 있다는 거, 무기력, 예, 무기력, 예, 피곤한 거, 예. 쉽게 이제 예전보다 지금 급격하게 뭔가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너무 피곤하다. 네, 네. 자도 피곤하다. 그렇죠. 네,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뭐 말란 김에 우리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좀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공감을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52이신데 요즘 들어 직장에서 회의하다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미팅 날짜를 까먹지를 않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질 않나요. 직원들이랑 회식 자리에 나가면 체력이 달려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엔 2차, 3차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1차만 해도 다음날 온몸이 파김치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 저하 이게요 의외로 남성 갱년기의 주요 증상 중에 그냥 뭐 성기능이 떨어진다, 성욕이 떨어진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여파로 특히 이제 성욕이나 피곤함, 뭐 체력이 떨어진다.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의 저하, 기분이 울적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 이게 요즘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네. 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인지기능의 한 형태인데 네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제일 흔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초반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근력 저하, 네. 그리고 피로감, 예. 특히 식곤증, 저녁 식곤증. 예. 그래서 저녁 먹고 9시 뉴스 하기 전후에 잠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도 많고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체력, 지구력 같은 게 떨어지고 성기능 쪽으로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발기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까운 아내에 대한 성욕은 줄고 또 아까 얘기했던 외도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성욕구는 조금 더 그나마 남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저하에 따른 남성 갱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원장님이 이거 싫어하시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안드로포즈 남성 갱년기. 자, 성욕 감퇴. 이게 체크리스트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남성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들. 자, 성욕 감퇴.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 보통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운동 능력. 지금 비슷하게 이제 8번에 나와 있는데요.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도 있죠. 그리고 키가 주는 거. 키가 주는 거하고 또 연결돼서 사실 이거 표면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요. 골다공증 많이 생기죠. 맞아요. 네, 골다공증. 이게 골다공증이 갱년기 여성들한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여성들한테도 있지만 남성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남성들한테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 낙이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막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고 막 우울하고 그리고 이제 성기능과 관련돼서 성욕 감퇴와 더불어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기력이 약한. 지금 우리 사례의 이 남편분도 강하지 않고 철벽 방어 성욕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이 됐다.
예. 네, 발기력도 근데 약한 실제로 거고.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늘 잘 쓰게 됐는데 이 실제로 페니스하는 이제 아까 혈액 풍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조가 그 젊을 때는 내면이 그 우리 여러분들 이 성기 발기를 일으키는 발기 해면체라는 풍선이에요. 마치 스폰지처럼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안에 이제 액체가 고이는 거죠.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표현처럼 조직들이 이렇게 스폰지가 이 조직이 세밀하게 있다가 남성이 떨어지면요. 이 조직들이 스폰지가 쉬운 말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지가 왜 달력이 있으면 탱실탱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스폰지에 그 달력이 빠져버린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이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에 이 조직이 혈관 조직이 스폰지 조직이 슬슬 무너지면서 실제 발기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게 딱 적절한 표현인 것 네, 저희 같거든요.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그러니까 몸 상태도 실제 조직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있고 그 남성 갱년기는 단순한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심혈관계, 대사, 정신 건강의 복합적인 변화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한 글이 있네요. 네. 백선생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남성 갱년기가 사실 네. 남성 갱년기 이야기도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상식이 됐죠. 상식이 됐는데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이트 온셋 이게 늦게 그 발현된 하이퍼고나디즘 그러니까 남성의 성선 기능 저하증인 거죠. 네네. 네, 자연스럽게 이게 뭐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의 한 형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네, 이제는 예전처럼 40대, 50대 이제 죽는 게 아니고 100살까지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전에는 지금 남성 갱년기의 어떤 진단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호르몬 검사를 해서 토탈 남성 호르몬 예, 총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3.5 이하일 때 보통 우리 남성 갱년기라고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호르몬이 낮으면 이제 남성 갱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진단 기준은 의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자, 이거를 그냥 단순히 호르몬이 떨어져서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의 변화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심혈관계 방금 그 스폰지 이 혈관 조직이 이제 뭔가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는 거, 예, 심혈관계 쪽에 이제 영향,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당뇨, 고지혈증과 연계돼서 서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그렇죠. 패턴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우울하다, 기운이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피곤하다. 이게 사실 우울증의 증상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물론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이 시기가 남성들이 40대 중반, 50대 중반이 남성 갱년기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또 겪는 데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최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꺾이는 시기죠. 임원이 요즘에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임원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큰 좌절감도 있고 또 요즘에 분위기가 또 흉흉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AI가 나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이 지금 조기 뭐 명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이슈가 되고 해서 근데 갱년기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 뭔가 단절된 느낌? 내가 쫓겨나는 느낌? 아직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뭔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네, 이 좀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스트레스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교하고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젊고 몸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내가 취약한 몸과 마음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후의 변화, 남성 갱년기의 변화가 호르몬이 변하죠. 신체가 변하죠. 이제 건강 문제가 이때부터 많이 생기잖아요. 자, 이분이 이 사례 분도
지금 고지혈증과 당뇨로 약을 드신다고 했는데 뭐 고지혈증 약 중에도 이제 성기능이나 이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가 지금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생기고 전반적인 뭐 어떤 실직을 하거나 뭐 부부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 변화, 부부나 가족 관계의 변화, 뭐 대표적인 게 인제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직업 사회적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격변의 시대인 거죠.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뭔가 인제 내가 몸과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쪼끔 삐끗하게 되면 이게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든 갱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사춘기보다 더 힘든 네. 사춘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결국엔 생리가 끝나면서 폐경기가 오고 여성 갱년기가 오고 남성도 뭐 하여튼 비슷하게 해서 그 남성 갱년기가 오는 거는 결국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수명의 증가 때문에 갱년기 이후의 삶이 너무 늘었다. 그래서 갱년기를 너무 그냥 내버려 두면 45세에서 90세 사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절반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환갑 치른다고 하면 굉장히 길게 산 거잖아요. 그쵸. 요즘에 그러니까 환갑잔치 아무도 안 하죠. 예, 갱년기 지나서 10년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갱년기 지나서 40에서 50년 인생의 절반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년기 시기를 그 이후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갱년기를 그냥 단순히 원래 그런 건데 어떡하냐가 아니고 조금 전에 그 남성 갱년기는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라 심혈관계 그리고 대사 문제, 정신건강의 복합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의 저하가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만하거나 또 비만도 연관이 지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을 때 그때 남성 갱년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더 심하게 오는 거죠.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성 갱년기를 다스리는 거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비만 문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관련된 걸 관리를 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그냥 나이 탓. 아니 나이 들면 다 그래. 50대 지나면 갱년기가 와서 원래 그래. 그냥 드라마 보고 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부분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사례자분도 이 아내분이 얘기하시는 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네. 볼록. 네. 근육이 빠지고 복부 비만이 심한 거잖아요. 근데 인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강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리뷰를 좀 해 봤는데 남성 갱년기의 최신 지견에서 지금 강조되는 게 이게 단순히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혈관 대사 증후군과의 연관성이 지금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대사 증후군하고 상관관계, 복부 비만하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복부 비만하고 상관관계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로마타제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자꾸 전환시키는 이게 뚱뚱해지면 그래서 복부 비만이 생기면 남성 호르몬이 더 급격히 안 그래도 떨어지는 시기인데 고환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까지 나오면 그나마 있던 남성 호르몬이 더 여성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20대, 30대 요즘에 젊은 이 20대 아주 젊은 남성들도 이 굉장히 복부 비만이 당연히 심하고 비만 자체가 심한 분들 조사해 보면 남성 호르몬이 거의 토탈 총 남성 호르몬 수치가 1점대인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고환 기능이 그 자체가 약해졌다기보다는 이 지방 세포에서 이 아로마타제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되면
있던 남성 호르몬이 다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인제 복부 비만을 잘 관리하시는 게 이게 남성 호르몬의 그 남성 갱년기가 악화되는 거를 그래도 좀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그래요. 거죠. 네. 여기 밑에 지금 제일 좋은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갱년기 치료의 시작은 지방을 연소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움직이셔야 되고, 물론 뭐 허벅지 근육이 안 빠지게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예, 근력을 조금 도움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대사증후군을 붙잡으려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아주 그쵸. 유산소 중요합니다. 운동과 근력 운동. 네. 특히 스쿼트. 예,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이거 아주 잘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남성 호르몬, 이 남성 갱년기 검사 그러면 남성 호르몬 자체만 검사해요. 그렇죠. 토탈 테스토스테론만 검사하는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조금의 아쉬운 점인데, 이 남성 호르몬 중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프리 테스토스테론 유리 테스토스테론. 따로 예. 있어요. 프리. 네. 사실 얘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가 직접 예. 실제로 펑셔닝을 하는 핵심,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액티브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토탈 남성 호르몬이 정상이라 해도 이 호르몬을 잡아먹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SHBG,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SHBG라는 네. 하여튼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단백질이 뭐 어렵긴 있는데, 한데. 예, 하여튼 요 놈이 증가하는 또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남성 갱년기를 치료할 때는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잡아먹히는 SHBG의 증가를 줄여줘야 되고, 또 SHBG가 증가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죠. 이런 것까지 조금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예, 전문적인 세부적인 예, 남성 갱년기의 대처가 되겠죠. 그쵸. 진짜는 사실 프리 테스토스테론이죠. 남성 네네. 호르몬. 네. 네. 자, 질문에 답변 드리고 또 이번 시간을 슬슬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정미희님, 예. 남편이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데요. 운동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리하면 더 안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또 전립선에 안 좋다는데요. 자, 아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부 비만이 예,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남성 호르몬은 더 떨어지고, 네. 갱년기는 더 악화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갱년기의 치료의 시작은 지방의 연소, 복부 비만을 줄인 거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서 유산소 운동이 도움된다는 얘기죠. 네. 유산소 운동.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 뭐 마라톤을 뭐 42km를 뛰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심지어 사우나에 가도 뭐 인바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 보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줄자로 재셔도 돼요. 복부 비만의 기준은 이제 남성들 기준으로 90cm 네 해서 허리 사이즈로 치면 한 36인치 이상? 그래서 배가 예, 팔다리는 가득 근육은 빠지고 배가 너무 나와 있다. 네, 그러면 운동을 당연히 하셔야죠. 식단 조절까지 병행하시면 좋고요. 이게 또 자전거가 전립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또 아시네요. 예, 근데 이제 자전거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 이게 안장이 너무 압박이 되면 회음부나 전립선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뭐 강 선생님이 예전부터 많이 주시는 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연구를 사실은 저희 스승의 팀에서 했던 연구죠. 그죠? 자전거는 전립선에도 안 좋고 남성 발기력에도 안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시간 자전거를 탄다 치면 1시간 타기 전에 30분 정도 타면 15분 정도 내려서 쉬셔야 돼요. 또는 굳이 그것도 싫다. 그럼 엉덩이를 들고 타시는. 그쵸. 서서 예, 타라. 예, 네. 하는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정력 안장. 예, 그 전립선 안장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구팀에서 생각한 수준의 안장은 우리가 나와 있는 전립선 보호 안장 정도는 택도 없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엉덩이를 자주 들거나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자, 정미희님한테는 좀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민지님, 남성도 갱년기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도 나이에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임신율, 정자의 활성도라고 해야 하나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을 어디 생산하냐면 고안에서 생산해요.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과 함께 생산하는 것이 바로
정자죠.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갱년기가 오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 당연히 정자의 퀄리티나 정자의 상태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 연관이 있는 얘기죠. 분명한 네.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임신이 잘 되려면 역시 그것도 뛰는 것이 아주 중요하듯이 아무튼 갱년기가 있을 때는 임신율, 정자의 상태 자체도 네.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자의 운동성 뭐 이렇게 기형 정자의 비율, 그다음에 정자의 개수, 네, 다 관련될 수 단위당 있죠. 개수 뭐 이런 것들 그게 결국에는 임신율이랑 뭐 같은 이야기죠. 근데 남성 호르몬의 뭐 농도하고 임신율, 정자의 활성도 이거는 다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네. 또 있습니까? 네, 2개가 남았네요. 김님,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는 20대보다 30대에서 성욕이 더 높고 반대로 남자는 20대가 높고 30대 들어가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의 성욕 감퇴가 혹시 30대부터 갱년기 진입이라서 그런 걸까요? 30대 갱년기는 좀 앞서 나와서 생각한 걸까요? 하고 올리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도표가 있어요. 이거는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네, 여기 보시면 그 남성, 여성이죠. 이제 나이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20, 30, 40 이렇게 나이 순으로 남성은 20대가 제일 높죠. 네, 10대 후반부터 해서 20대 이때가 왕성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30세부터 만 30세부터 1년에 뭐 1%씩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남성 갱년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때가 40대 중반 이후로 갑자기 툭 떨어지는 요 시기를 남성 갱년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여성들은 20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지금 보면 이제 20대 여기가 이제 지금 20대고 30대인데 요때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보다 30대 중반에 40대 중반 정도? 예, 요때가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높다고 해봤자 이게 절대적인 남성 호르몬의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인데 떨어져 봤자 압도적으로 여성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성욕은 일반적으로 30대부터 40대 한 중반 정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무조건 남성 호르몬의 농도하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럼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첫 성경험부터 이제 여성들이 흥분 반응이나 오르간 반응이 좀 잘 나올 때까지는 경험치가 좀 필요하고 그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성 반응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 이게 좀 반응이 잘 나오는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은 30대 한 중반, 40대 중반까지 임신을 경험하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자궁 주변으로 혈관이 많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성흥분 반응이 훨씬 더 이제 좀 좋아진다. 그래서 여성은 성흥분 반응과 오르가즘 반응이 이제 오히려 20대보다 30대 때 좀 좋아져서 보통 좋은 느낌, 오르가즘을 포함한 흥분 반응이 좋아져야 욕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성욕이 생기는 건데 그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좀 늦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남성은 초반부터 이게 좀 성관계에서 쾌감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좀 단순하잖아요. 예, 삽입 성관계 위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20대가 제일 성욕이 높고 30대부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성욕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제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HXX님, 남성 갱년기도 안면 홍조가 올 수 있습니까? 치료받는다면 얼마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남성 갱년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갱년기에 비해서는 여성 갱년기는 아주 안면 홍조를 뚜렷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남성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안면 홍조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그게 주요 증상이지는 않거든요.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치료받는다면 얼마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주사는 과거에는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호르몬을 맞는 시기였는데 이게 너무 롤러코스터라고 그래요. 그렇죠. 파도를 쳐서 네. 실제 효과적인 구간도 적고 또 부작용 구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개선을 시켜왔죠. 그게 이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지속형 호르몬 치료라고 그래서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이게 꾸준하게 몸 안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그렇다고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량으로.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불필요하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는 평균 요즘 지속형 호르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맞는 시기고요. 다만 이 또한 이제 계속 맞는 게 아니고 호르몬을 맞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조금 간격을 비용도 그렇고 늘려서 나중에 뭐 3개월, 4개월, 저희 병원에는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맞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면 또 좋고요. 이게 아까 이 슬라이드 중에 비셔스 사이클,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또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선순환도 와요.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을 맞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올라오고 체력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하던 운동을 이제 다시 하게 되거든요. 운동을 다시 하면서 그만큼 몸도 건강해지고 그쵸. 몸이 근육도 더 잘 붙게 되죠. 네네. 남성 호르몬이 몸 높아지니까. 예 몸이 건강해지니까 거꾸로 인제 그만큼 예 남성 호르몬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인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면서 호르몬을 꽤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너무 자주 맞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제 남성 호르몬 불필요한 정력제처럼 아까 네. 왜 지속형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더 맞으면 더 좋은 줄 알고 막 2중 3중으로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부작용, 대표적인 이제 너무 과하게 장기적으로 맞을 때 생긴 게 적혈구층간증, 혈전 반응,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사가 하자는 대로, 또는 의사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가끔은 저희 병원 오신 분들 보면 다른 데서 뭐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하니까 적절한 3개월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는 의사를 만나시면 큰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특히 저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저도 약간 이전에 비해서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바람 빠진 것보다는 최대한 좀 덜 빠지거나 적절히 빠지는 정도. 20대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50대 이후에 중년, 노년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